안녕하세요. 민지의 꿀사연입니다. 즐겁게 감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사연 시작해 볼까요? 저는 지방의 작은 도시에서 살고 있는 30대 후반의 직장인이에요. 아직 미혼이고요. 조금 창피한 일이지만 저는 제대로 된 연애 경험도 별로 없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직업이 좋은 것도 아니고 외모가 뛰어난 편도 아니다 보니 여자를 만날 일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부모님은 제가 나이가 있다 보니 언제 결혼할 거냐면서 저를 재촉하시는데요. 저도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기는 하지만 그게 제 마음대로 되나요? 그렇게 어쩔 수 없이 노총각으로 늙어가던 중 저에게도 사건이랄 게 생겨버리게 되었어요. 이 일은 행복한 마음이 절반, 걱정이 절반인 일이라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직장 때문에 지방의 작은 도시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기계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기계류를 다루다 보니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거의 남자들밖에 없어요. 물론 사무 업무를 보시는 직원 중에는 여자분도 한 분 있기는 한데요. 저랑은 마주칠 일이 거의 없는 편이죠. 저는 주말에 한 번씩 고향 부모님 댁에 가고 있어요. 바쁘고 피곤할 때는 격주에 한 번씩 가기도 하고요. 부모님은 과일 농사를 하시는데요. 공장에서 기계류를 다루는 힘든 일 하지 말고 참한 아가씨랑 결혼해서 과일 농사를 도와서 같이 해보는 게 어떻겠냐는 이야기를 요즘 많이 하시는 편이에요. 앞마을에 있는 제 또래 노총각 김 씨는 동남아에서 신부를 데려와서는 같이 농사도 짓고 애도 낳고 잘 살아간다면서 저보고도 한국에서 여자를 못 만날 것 같으면 외국이라도 가서 여자를 데려오라고 이야기를 하시기도 해요. 저는 시골에 박혀서 농사를 짓는 일은 안 하고 싶고요. 또 국제 결혼은 더더욱 생각해 본 일이 없어서 그런 이야기만 나오면 자리를 피해버리는 편이에요. 저는 평일 대부분은 제가 일하는 공장 부근에서 지내는 편이에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면서 밥도 공장에서 대충 먹는 편이고요. 이발도 목욕도 동네에서 다 해결하는 편이죠. 제가 자주 가던 이발소가 하나 있었는데요. 이발소 사장님이 같은 고향 분이기도 했고 친절하게 해주셔서 수년째 그 이발소를 다니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 이발을 하려고 갔는데 그 이발소가 문을 닫았더라고요. 황당한 생각이 들었죠. 수년간 단골이었는데 이렇게 하루아침에 없어질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이발소 앞에 있는 슈퍼에 가서 캔커피를 한 잔 사 먹으면서 물어봤더니 이발소 아저씨네 가족이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버렸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쉬운 생각이 들었어요. 가격도 싼 편이었고 머리를 자르고 나면 주인 아저씨가 머리도 박박 시원하게 감겨주셔서 저는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래도 어쩔 수 없죠. 머리가 덥수룩해졌기 때문에 저는 다른 이발소를 찾아서 동네를 천천히 돌아다녀 봤죠. 그렇게 10분 정도 걸었을 때였어요. 이 동네에서 수년을 살았지만 잘 가던 동네는 아니었는데요. 조용한 동네 한켠에 미용실이 하나 있더라고요. 전에 미용실을 안 가본 건 아니었는데 몇 년간 남자에게 머리를 깎다가 미용실을 가려니 선뜻 발걸음이 떨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미용실로 들어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안에 있는 사장님으로 보이는 여자분하고 눈이 딱 마주쳤죠. 제가 머리를 깎을 손님처럼 보였는지 저를 보고는 살짝 웃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의 웃음에 끌려서 에라 모르겠다는 생각으로 그 미용실에 들어가게 되었죠. 때마침 가게에는 손님은 없었어요. 손님이 와서 반가웠는지 엄청난 콧소리를 내면서 주인 아줌마는 저를 의자로 안내했죠. 머리를 어떻게 자를 거냐, 무슨 일을 하냐는 등의 질문을 계속하면서
그 아줌마는 머리를 잘라주는 내내 쉬지 않고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조금 부담스럽기는 했는데요. 살갑게 대해주는 듯 해서 조금씩 적응이 되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주인 아줌마라고 여러분에게 이야기는 드렸는데 알고 봤더니 저보다 2살 많은 누나였어요. 이분을 미숙 씨라고 할게요. 미숙 씨는 푼숫기가 조금 있는 편이었는데요. 그래도 머리도 잘 잘라주고 샴푸도 야무지게 해주더라고요. 제가 전에 있던 이발소 아저씨가 머리를 시원하게 감겨줘서 좋았는데 가게가 없어져서 아쉽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미숙 씨가 자기가 더 시원하게 감겨주겠다면서 어찌나 꼼꼼하게 머리를 감겨주는지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미숙 씨는 몸매도 좋은 편이었는데요. 일부러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머리를 잘라주고 샴푸해줄 때 자꾸 몸이 닿더라고요. 조금은 부담스러웠지만 내색하지 않고 꾹 참았죠. 그렇게 미숙 씨의 미용실에서 처음 머리를 잘랐는데 이발소 스타일하고는 다르게 멋지게 잘라줬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미숙 씨 미용실을 계속 이용해 보기로 했죠. 저는 머리가 자주 자라는 편이어서 보통 2주나 3주에 한 번씩 머리를 자르는데요. 미숙 씨가 머리를 시원하게 감겨주는 게 생각나서 저는 2주가 조금 지났을 때 그 미용실을 다시 방문하게 되었어요. 그날은 다른 손님이 한 사람 더 있어서 앉아서 기다리면서 미숙 씨를 훔쳐봤어요. 나이는 저보다 2살 많았지만 나름 매력이 있는 모습이더라고요. 특히 몸매가 제 스타일이었어요. 손님 머리를 잘라주면서 저랑 가끔씩 눈이 마주쳤는데 방긋 웃어주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드디어 제 차례가 되었고 미숙 씨는 무슨 머리가 이렇게 빨리 자라냐면서 야릇한 생각을 많이 하면 머리가 금방 자란다던데 그런 거냐면서 저를 놀리는 농담을 하기도 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얼굴이 빨개졌죠. 결혼을 못했을 뿐이지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인 것 같기도 했거든요. 대답을 못하고 얼굴이 빨개진 저를 보고는 미숙 씨는 더 크게 웃으면서 저를 더 놀려댔죠. 그렇게 머리를 자르고 계산을 하고 나가려다가 무슨 용기가 났는지 저는 미숙 씨에게 물어봤어요. 오늘 일 마치고 시간 괜찮으면 맥주 한잔 하시겠냐고요. 제가 여자에게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 본건 살면서 처음 있는 일이었는데요. 미숙 씨는 왠지 모르게 편한 느낌이 들어서 저도 모르게 과감하게 용기를 냈던 것 같아요. 미숙 씨가 거절하면 다시는 이 미용실을 오지 말아야지 생각하고 있는데 의외로 미숙 씨가 흔쾌히 그러자고 대답을 해줬어요. 오늘 8시쯤 마치는데 가게 앞에서 보자면서요. 여자에게 데이트 신청을 하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엄청 기분이 좋았어요. 그렇게 그날 저녁 저는 나름대로 멋지게 차려입고 미숙 씨를 만나러 갔죠. 얼마 만에 여자와 하는 데이트인 건지 가슴이 너무 두근거려서 일이 손에 잡히지를 않더라고요. 약속 시간에 미용실 앞으로 갔더니 미숙 씨가 화사한 원피스를 예쁘게 꾸며 입고 기다리고 있었죠. 평생을 살면서 거의 처음 해보는 거나 마찬가지인 데이트라서 심장이 마구 쿵쾅댔죠. 미숙 씨는 저를 발견하고는 방긋 웃으면서 손을 흔들었고요. 저도 멋쩍게 손을 흔들어 답했어요. 미숙 씨가 배가 고프다길래 여성과의 첫 데이트에 뭘 먹어야 하나 순간 고민이 됐어요. 어리숙하게 미숙 씨에게 먹고 싶은 게 있냐고 물었더니 파전에 막걸리를 먹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미숙 씨를 데리고 동네에서 파전을 가장 맛있게 하는 곳으로 갔죠. 조용한 곳에 자리를 잡고 우리는 파전에 막걸리를 먹으면서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미숙 씨는 제가 하는 이야기에 엄청 반응도 잘 해주고 웃기도 많이 웃어줘서 분위기가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많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우리는 가족 이야기도 했는데요. 미숙 씨는 사실 몇 년 전에 이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도 한 명 있고요. 저는 미숙 씨가 저와 비슷한 노처녀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에는 조금 놀랐어요. 미숙 씨는 미용실을 하기 전에는 서울에서 살면서 가정주부로 지냈다고 했어요. 그런데 결혼 이후 남편이 술만 먹으면 행패를 부리기도 하고 언젠가부터는 미숙 씨를 때리기도 해서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아이는 자기가 키우고 싶었는데 이혼할 당시 직업이 없기도 했고 자기가 키울 형편이 안 돼서 남편에게 아이를 주고 왔다면서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미용실에서는 방긋 웃기도 잘 웃고 쾌활해 보였는데 그런 상처가 있는 줄은 몰랐어요. 그런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우리는 어느새 꽤 가까워진 느낌이었어요. 술자리에서의 우리의 대화는 끊이지 않았어요. 몇 번 본 사이도 아닌데 대화가 잘 이어지는 기분이었죠. 술도 많이 마시게 되었고요. 둘 다 취기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우리는 자리를 옮기기로 했어요. 비틀거리는 미숙 씨를 부축하면서 자연스럽게 스킨십도 하게 되었고요. 이 차를 어디로 가야 하나 고민하던 중 미숙 씨가 제가 사는 집에 가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남자 혼자 사는 집이라 호라비 냄새가 날 것 같아서 손사래를 치면서 거절했는데요. 미숙 씨가 조르듯이 떼를 쓰는 바람에 결국 막걸리 몇 병을 사들고는 저희 집으로 이 차를 가게 되었어요. 저는 정말 작은 원룸에 혼자 살고 있었는데요. 그 좁은 공간에 미숙 씨와 단둘이 있으려니 엄청 기분이 이상하면서 심장이 두근대는 기분이었어요. 우리는 침대에 나란히 기대 앉아서 막걸리를 마시면서 대화를 이어나갔죠. 대화를 이어가던 중 미숙 씨는 이 원룸에 여자를 데려와 본 일이 있냐고 물었고 저는 제대로 된 연애를 해본 일도 없다면서 얼굴을 붉혔어요. 미숙 씨는 제가 남자답고 순수한 매력이 있는데 왜 연애도 못 해봤냐면서 저를 안타까운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술에 취해 안타깝게 저를 바라보는 미숙 씨가 너무 예쁘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참을 수가 없었죠. 저는 심장이 너무 두근거린다면서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창문을 좀 열어야겠다고 말하고는 일어났는데요. 그때 미숙 씨가 제 손을 잡으면서 심장이 두근거리는 게 자기 때문이냐고 물었죠.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자 미숙 씨는 오묘한 표정으로 일어나서 방에 불을 껐죠. 그리고는 오늘은 하루 자고 가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저는 그날 미숙 씨와 밤새 사랑을 나누게 되었죠. 부끄럽지만 그게 저에게는 처음 있는 일이었고요. 미숙 씨는 어설픈 저를 잘 이끌어 주었어요. 저는 세상에 이런 느낌도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죠. 우리는 그 후로 연인처럼 지내게 되었어요. 매일같이 저는 미숙 씨와 만나서 데이트를 했고요. 미숙 씨는 제 방에서 자고 가는 날도 많았죠. 저는 미숙 씨 덕분에 매일 행복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가득한 기분이었죠. 그렇게 2달쯤 지났을 무렵이었는데요. 사랑을 나누고 난 후 제 팔베개를 베고 있는 미숙 씨에게 물어봤어요. 혹시 나랑 같이 사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고 말이죠. 저는 미숙 씨랑 저랑 잘 맞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비록 이혼을 한 번 하기도 했고 아이도 있지만 남편이 키우고 있으니 상관없잖아요. 저도 젊고 미숙 씨도 젊으니 둘만 마음이 맞으면 새 출발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었고요. 무엇보다도 저는 미숙 씨가 너무 좋았어요. 평상시에도 저에게 잘해주는 편이었고 밤이면 제 혼을 쏙 빼놓고는 했거든요. 미숙 씨는 자기는 애가 있는 이혼녀인데 괜찮겠냐고 자기는 제가 좋다고 제 뜻에 따르겠다고 했죠. 그렇게 저는 엉겹결에 침대에 누운 채 미숙 씨에게 프로포즈를 해버리게 되었죠. 우리는 결혼 이야기가 나온 이후로 더 급속도로 가까워지게 되었죠. 저는 이제 아예 퇴근 후에는 미숙 씨의 미용실에 가서 가게를 정리하는 걸 도와주기도 했고요.
미숙 씨는 저의 집에 와서 밑반찬거리를 해주고 빨래며 청소를 해주기도 했죠. 그리고 얼마 후에 저는 미숙 씨를 데리고 본가의 부모님을 방문하기로 일정을 잡았죠. 저는 미숙 씨의 과거를 다 받아들이기로 했고 저에게는 그런 게 걸림돌이 되지는 않았는데요. 부모님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는 고민이 되더라고요. 저는 제 솔직한 생각을 미숙 씨에게 말했죠. 미숙 씨가 감추고 싶어 하면 부모님께 미숙 씨의 지난 일들은 이야기하지 않을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미숙 씨는 부모님께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다 말씀드리고 인정을 받고 싶다고요. 저는 미숙 씨의 의견을 존중하기로 했어요. 다만 앞으로의 일들이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했죠. 그리고 약속 당일이 되어서 저는 미숙 씨를 데리고 부모님 댁으로 가게 되었죠. 부모님은 처음에는 미숙 씨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는데요. 저녁을 먹은 후 차를 한 잔 마시는 사이에 미숙 씨가 본인의 이야기를 다 말씀드리자 부모님의 반응이 180도 바뀌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모두 이 결혼을 절대 허락할 수 없다면서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고함을 치셨죠. 저는 어머니에게 따기까지 맞게 되었고요. 이게 그렇게까지 화를 낼 일인가 싶어서 당황스러운 생각마저 들었죠. 그렇게 저와 미숙 씨는 쫓겨나듯이 부모님 댁에서 나오게 되었어요. 미숙 씨는 이런 반응을 예상을 했다면서 웃음을 보였지만 웃는 게 아니었죠. 저는 미숙 씨를 위로하고 달래면서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미숙 씨는 저에게 미안해하지 말라면서 자기가 다 감당해야 할 일이라고 했지만 풀 죽어 있는 미숙 씨를 보니 제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 일이 있은 후에 지금은 몇 달이 지난 상태인데요. 아직도 부모님은 미숙 씨를 며느리로 받아줄 수는 없다면서 완강한 태도를 고집하고 있으세요. 물론 미숙 씨와 저는 예전처럼 뜨거운 사랑을 하면서 잘 지내고는 있어요. 저도 미숙 씨를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조금도 없고요.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